영감생심.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새해가 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진짜 목표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라도 한 게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도 새해에 가장 큰 목표가 뭐냐라고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퇴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꿈이기는 하죠. 그래서 왜 퇴사를 하고 싶느냐, 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라고 했더니요. 10명 중 8명은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왜 누가 너 괴롭혀? 라고 물었더니 이게 참 애매한 게 분명히 사적으로는 재밌고 좋은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일만 같이 하면 막 돌아버리게 해서 이제는 점점 그 사람에게 사적인 마음으로도 정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퇴사 마렵게 하는 이 소통 빌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나도 이 소통 빌런들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다. 아니면 내가 약간 소통 빌런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영감생심. 안녕하세요. 영감생심입니다. 여러분, 좀 지나긴 했지만 피해 게임 3 보셨나요? 이 피해 게임 3를 보다 보면 개인전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약간 회사 생활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관전 포인트가 이 출연하는 출연진들의 각각의 이 역할들이 정말 재밌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요즘 화제가 되는 게 우리 갓동민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갓동민님을 딱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대단히 다 잘 들어주면서도 그거를 잘 취합해서 이끌고 나가는 추진력도 있고요. 또 중요한 순간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리더상이지 않습니까? 사실 회사에 이런 사람 한 분만 계셔도 진짜 다행인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런 분들만 모여 있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피해 게임에서도 보다 보면 그런 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또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화합도 잘하면서 리더를 잘 따라와주는 이 팔로워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또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는 이 빌런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빌런들 때문에 뭐가 되다가도 안 되고 뭐 하나 해보자 하면 뭔가 태클 걸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회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도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조직에서 이 팀워크는 성과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이 팀워크를 위해 소통을 잘 해야만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효율적인 협업과 팀워크를 방해하는 소통의 빌런 유형 3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혼란 유발형입니다. 굉장히 불명확한 의사소통을 사용을 하고요. 또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바뀌어서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대단히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일들이 발생돼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서 갔는데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이게 아닌데. 오히려 나를 이해력이 딸리고 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유형들입니다. 정말 짜증나죠? 자, 그러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이런 수고스러움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을 대하실 땐 가장 중요한 게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하면서 나도 질문을 하고 꼬치꼬치 막 이야기를 하는 게 피곤하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질문하면 또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내가 덤탱이를 쓸 바에야 확실히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이 업무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업무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일정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이 바뀌었을 때 내가 할 말이 생겨요. 자, 그럼 반면에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분들 있으시죠?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고 일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A라고 말했는데 B를 해와요. 자, 이런 분들은 내가 이 유형에 속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부터 업무 목표에 대한 공유와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또 일정은 언제까지 해주었으면 좋겠는지를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이 더 꼬이거나 일의 속도가 더 진척이 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소통 회피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 이 소통 회피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통을 지나치게 회피하거나 필요한 정보들을 누락해서 효율적인 업무 협력을 방해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업무인데도 바로바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 결국엔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모두를 급박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유형이죠.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나만 자꾸 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내가 막 불안증에 걸려요. 뭔가 오늘 뭘 놓친 것 같은데, 아까 그분이 이런 얘기하셨는데 제대로 얘기한 거 맞겠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 없겠지? 해서 불안해서 잠도 막 안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 이 사람을, 이 소통 회피형들을 좀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직의 분위기가 너무 좀 딱딱하고 무슨 이야기만 해도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후천적으로 좀 소통 회피형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성향이 그런 분일 수 있어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좀 급박해졌을 때 일을 쳐내는 스타일이었던 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회피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큰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백날 첫날 이야기에도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을 세팅해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기적인 미팅이라던가 회의를 통해서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분을 잘 관찰했을 때 좀 다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다 하면은 좀 1대1로 미팅을 하셔도 좋고요.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요새는 업무 협업 툴이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 협업 툴을 활용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소통 회피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당장 미룬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아니에요. 결국엔 나중에 내가 미룬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안 좋은 결과로 닥쳐올 수 있다는 것. 그게 또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게, 그리고 회사에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존감 루팡형입니다. 회사에서 피드백 안 할 수 있나요? 피드백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게 도대체가 피드백인지 비난인지 헷갈리게 만들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자존감 루팡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자존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팀의 사기도 저하되면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게 되는 유형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내가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 앞서 말했던 소통 회피형의 분들이 이런 분들로 인해서 또 양산이 되어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사실 엮이지 않거나 그분이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이렇게 다른 곳에 내 정신을 분리를 시켜 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더 미친 사람인 것을 보여준다거나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이분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분이 감정적으로 막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도 감정적으로 막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얘기는 오고 가지 않고 상처만 남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좀 감정이 누그러졌을 때 돌려 돌려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많이 상처받는다. 단호하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구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말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변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나를 대할 때 한 번은 더 주의를 하고 조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다? 정말로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정말 별로인 건가? 라는 생각이 나를 잠식하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유형인 것 같다. 뭔가 사람들이 나랑만 이야기를 하면 좀 위축되는 것 같고, 나는 분명히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는데 자꾸 상처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 아니, 사실인데 왜? 아마 높은 확률로 그러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 바로 피드백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었다가 이 감정을 추스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자 하는 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정말 피드백인지 아니면 비난이 섞여 있는 것인지를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 또한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비난하듯이 얘기하면 나의 핵심 메시지가 절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상처 주고 자존감 떨어지게 하면 나중에 나에게 더 크게 돌아와요. 자, 여기까지 팀워크를 방해하는 소통의 빌런 3가지 유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딜 가나 피할 수 없는 이 소통 빌런들. 자, 어렵게 입사한 이 회사, 퇴사를 바로 결심하기 전에요. 현명하게 한번 맞서보고 그 이후에 퇴사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통 빌런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인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영감생심